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남편 없이 홀로 중학생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는 왼수 같은 남편과는 이혼했지만 시댁과는 여전히 활발하게 교류 중이에요. 보통 이혼하면 시댁 식구들과는 다시 남이 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무슨 연유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는 건지 궁금하시죠? 그럼 제 결혼 이야기부터 여러분께 본격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남편과 저는 동갑으로 평범하게 남들처럼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일반 회사원이었고 맞벌이 부부로 계속 일했어요. 저는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식구가 많은 가정을 많이 부러워했는데요. 남편이 딱 그런 가정에서 컸더라고요. 보통 결혼할 남자에게 여자 형제가 많으면 다들 기겁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외동으로 외롭게 자랐어서 그런지 오히려 시누이가 많은 게 좋았어요. 제게 꼭 자매들이 생긴 기분이랄까요? 저보다 일찍 결혼한 친구들은 경악하며 도대체 시누이가 어떻게 자매 같냐며 기함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긴장했지만 시누이들과 제가 부딪히는 일 같은 건 없었어요. 남편에게는 누나 둘과 막내 여동생이 있었어요. 결혼을 하니 3명의 신우들은 저를 너무나 반겨줬습니다. 하지만 3명의 신우가 생겼다 해도 전부 사는 곳이 달라서 자주 보지도 못했어요.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는 미국에서 결혼을 해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고요. 작은 시누는 같은 한국에 살았지만 저희 집과는 몇 시간 떨어진 곳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겨우 모여 얼굴 보는 게 다였습니다. 그나마 저는 시댁이라도 가까워서 좋았어요. 아무래도 제게 친정엄마가 없으니까 시어머니를 더 살뜰히 챙겼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시모랑 잘 지내보려고 노력할수록 어쩐지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누들은 멀리 살아도 친해지기 어렵지 않았는데 시모와 친해지는 일은 큰 산을 넘는 것과 같았죠. 그때 당시에 남편의 말을 빌리자면 시모는 동네에 소문난 성격 괴팍한 노인이었어요. 굉장히 구두쇠이나 돈 아낄 줄 아는 만큼 또 이름난 현금 부자이셨죠. 본인 아들에게도 돈 아끼던 시모였기에 남편은 평소에도 불만이 아주 가득해 보였어요. 제가 신혼 때 겪은 일화를 잠시 말씀드리자면요. 여보, 몇 시간 일찍 생일 축하해. 벌써? 쑥스럽게 엄마 앞에서 왜 그래? 어머님, 내일 남편 생일이라서 제가 엄청 맛있는 베이커리에서 케이크 사왔어요. 식사는 끝났으니까 다 같이 케이크 촛불 끌까요? 내일 못 뵈니까 온 김에 같이 축하하고 싶어서요. 뭐? 아니, 너희 나이가 몇 갠데 아직 둘이 그러고 노냐? 네? 어머님, 혹시 케이크 별로 안 좋아하세요? 엄마, 좋은 날이잖아요. 준비한 사람 민망하게 왜 이렇게 못마땅해 하세요? 이 철없는 거사. 못마땅해 하는 게 당연하지. 아낄 줄을 몰라. 너네 돈은 언제 모을 거냐? 요즘 밀가루 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생각도 없이 저 큰 케이크를 사오냐는 거야. 애미 너 그 케이크 얼마 주고 샀냐? 어머님, 1년에 한 번뿐인 날이잖아요. 걱정 마세요. 저 남편 케이크 사줄 돈은 있어요. 에구구, 입이 3개뿐인데 참 큰 것도 사왔다. 네가 그렇게 돈이 많아? 네? 왜 함부로 돈을 쓰냐는 거야? 어머님. 엄마는 꼭 내 생일까지 그러셔야 해요. 아들 챙기는 며느리를 왜 무안주냐고요. 저 정말 창피하니까 그만하세요. 막말로 네 생일은 내가 힘들게 너 낳은 날인데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러냐? 엄마, 지금껏 저랑 누나들 키워오면서 케이크 한 번 제대로 해준 적 있어요? 엄마가 돈 아깝다고 항상 우리 생일 몰아서 1년에 딱 한 번 손바닥만한 케이크 사왔잖아요. 막내까지 우리 넷인데 그 코딱지만한 걸 항상 나눠 먹었어요. 엄마 때문에 우리 넷 식탐도 많은 거 알아요? 이 정도 케이크 한 판은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몰라. 난 어릴 때 못 먹은 거 지금이라도 다 먹을 거니까 말리지도 말고 화도 내지 마세요. 제 생일이거든요. 아유, 귀 따가우니까 소리 지르지 마라. 내가 너희 굶기면서 키웠냐? 지들 때문에 아등바등 살아온 엄마한테 어디 되도 않은 응석이야?
애미야. 난 케이크고 뭐고 할 생각 없으니까 하려거든 너네 신혼집에나 가서 해라. 에잉, 돈 낭비도 주제껏 해야지. 네, 안 그래도 지금 가려고요. 자기야, 집 가자. 얼른 일어나. 잠시만, 여보, 진정 좀 해.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힘들게 제 남편 낳아주셨으니까 감사해서 같이 초라도 불고 싶어서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마세요. 다음에는 케이크 좀 작은 걸로 사올게요. 제가 너무 오버해서 큰 거 사왔죠. 여보, 우리가 먹은 건 치워야지. 금방 설거지만 하고 갈 테니까 먼저 차에 가 있어. 넌 속도 없어? 이 상황에 설거지는 무슨? 그래도 오늘 어머님이 당신 생일상 차려주신 거잖아. 저는 그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무서웠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굴었어요. 남편과 시모 사이에서 물론 난감은 했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 홀라당 집으로 가버리면 상황은 더 악화만 될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서운함이 큰지 통 수그러들지 않아서 제가 대신 시모에게 수그러드니까 웬걸? 시모에 가라앉지 않을 것 같던 그 화가 누그러져 잠잠해지더라고요.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고무장갑을 꼈는데 시모는 제 손을 잡고 고무장갑을 빼고 말했어요. 그럼 어디 사왔으니까 케이크 맛이나 보자. 또 여기다가 생각 없이 막 퍼먹지 말고 딱 먹을 만큼만 덜어서 먹어. 네, 어머님, 접시 가져올게요. 엄마.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 제게 너무 신기하다고 어떻게 한 거냐고 물었고 저도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모와 크게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시모는 여전히 제게 어려운 숙제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신우들은 시모가 제겐 좀 다른 것 같다고 자식들보다 며느리에게 더 유한 것 같다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게 딸이 태어나고 시모는 완전히 마음을 열었어요. 저도 그때서야 시누이들이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시모는 유독 제 딸을 아끼고 예뻐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부터는 더 이상 제게 퉁명스럽게 대하지도 않으셨어요. 호칭부터 애미해서 아가로 바뀌었다니까요. 아가, 소진이 첫 돌은 내가 다 부담할 테니까 정석으로 제대로 해야 한다. 네? 어머님, 안 그러셔도 돼요. 나 빈말 아니고 정말 해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니까 그렇게 해. 너 친정 없다고 무시하는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도 말고 걱정도 마라. 소진이 우리 집안에 찾아온 공주님인데 대접 제대로 잘해줘야지 않겠냐? 아가, 너도 뱃속에 소진이 품느라 고생했다. 어머님, 저 감동받았어요. 이 마음 다 말로 표현 못하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뭘. 아이, 그나저나 얘는 너 닮아서 얼마나 다행이야. 어쩜 이렇게 똘망하고 예쁘게 생겼나 몰라. 눈빛이 이렇게 맑고 투명할 수가 없다. 내 아들이지만 네 남편은 네 시아버지 판박이라 영 눈깔이 빛나지도 않고 희마리가 없잖니. 어머님 닮았으면 신랑도 더 잘생겼을 텐데 아쉬워요. 그렇게 손녀딸이 태어나고 확 바뀐 시모는 예전보다 더 살가워지셨어요. 그리고 케이크 하나 사는 것도 엄청 혼냈던 시모의 지갑은 제 딸에게만큼은 아주 쉽게 열렸습니다. 돌잔치부터 시작해서 아이에 관한 거면 모두 비싸고 좋은 걸로 해야 한다며 어머님께서 직접 돈을 부담하셨죠. 남편은 어떻게 자식보다 손녀딸이냐며 투덜거렸지만 저는 저와 남편이 찬밥 신세라 할지라도 마냥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손녀는 끔찍하게 생각하면서 정작 스스로에겐 돈을 전혀 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점이 언제나 마음이 쓰였습니다. 전기세를 아낀다고 시댁에서 청소기를 안 돌리고 아직까지 바닥걸레질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아기 태어났다고 저희 집에는 스팀 청소기와 로봇 청소기를 사주셨지 뭐예요? 요즘 세상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아기한테 치명적이라면서요. 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까지 사주셨습니다. 시모는 손녀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할 줄 몰라서 물건으로 다 사주며 표현하는 것도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에 꼭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님한테 마냥 받기만 하고
막상 해드린 게 너무 없는 것 같아. 소진이 돌잔치부터 시작해서 어머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야? 괜찮아. 부담 갖지 마. 우리 엄마 변덕에 또 언제 심술 부릴지도 모르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돼. 그리고 엄마는 우리 말고 다 소진이한테만 돈 쓰시잖아. 우리가 뭐하러 더 해드려. 당신 돈 절대 쓰지 마. 어차피 우리가 뭐 해드려 봤자 다시 돌아오는 거 하나 없을걸?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낳아준 엄마한테 그게 할 말이야? 어머님이 소진이한테 해주는 게 다 우리한테 해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지 말고 어머님 밥솥 좀 낡았던데 그거 우리가 바꿔드리자. 엄마 집에 안 낡은 게 있냐? 괜히 맘대로 바꿨다가 쓴소리 듣지 말고 그냥 있어라. 나처럼 가만히 있는 게 효도야. 나섰다가 또 저번 케이크 산 것처럼 욕이나 먹으려고? 저는 제가 시집 올 때부터 눈에 띄었던 언제 산지 가늠도 안 가는 시댁의 낡은 밥솥을 바꿔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은 내키지 않아 보였지만요. 시모는 밥솥 말고도 최소 10년은 되어 보이는 가전제품만 쓰고 계셨거든요. 저는 혼자서 시모 밥솥이랑 다른 소형 가전제품들도 전부 바꿔드렸어요. 그때까지는 제가 시모가 구두쇠인 건 알았지만 부자라는 사실은 몰랐어요. 그래서 남편이 시모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모습에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은 어차피 시모가 화낼 거라며 저를 비웃기까지 했어요. 남편은 자기 엄마는 돈 함부로 쓰는 거 무척 싫어하는 사람이니 어디 저 한번 알아서 다 해보라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 새 밥솥 사는 김에 아주 튼튼하고 좋은 걸로 사갔습니다. 하지만 살림에 능숙하지도 않은 초보 주부인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사온 비싼 밥통에 시모는 아주 호되게 혼내더라고요. 이게 뭐냐? 아니 너는 집안의 여자가 돈 아낄 줄도 몰라서 도대체 어쩜 좋으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 밥솥이 너무 낡아서요. 제 돈으로 바꿔드리고 싶었어요. 제 돈으로. 고장났어? 멀쩡히 수리 맡겨서 잘 쓰고 있는 밥솥을 네가 뭔데 바꾸려 해? 어머님, 그 순간만큼은 혼나면서 남편 말을 들을 걸 그랬나 하고 후회했어요. 호랑이 같은 시모의 호통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웬걸? 시모는 화내놓고는 제가 사드린 밥솥을 정말 신주단지 모시듯 너무 반짝거리게 닦아놓고 아껴 쓰더라고요. 나중에 시모가 혼자 있을 때 밥통을 너무 좋아하는 모습 보고 속으로 엄청 뿌듯했어요. 겉으로는 억척스러워도 챙겨드리면 세상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혼나도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았네요. 표현에 서투셔서 버럭하시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밥솥 말고도 마음 놓고 시모를 잔뜩 챙겨드렸습니다. 신우들 역시 전화와서 제게 고맙다 했어요. 옳게 엄마 밥솥 바꿔드렸다며? 아니 글쎄 우리 엄마가 딸들한테 돌아가면서 전화해서 엄청 자랑하셨어. 하루뿐일까? 매일 옳게 예쁘다고 얘기해. 우린 엄마가 그냥 그렇게 사셔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마는 비싸고 좋은 새 물건을 써본 적 없어서 그런 경험을 안 해봐서 선뜻 새 물건 사지도 못했던 거야. 옳게 덕에 우리도 이번에 많이 반성했어. 정말 고마워. 형님들과 아가씨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모는 남편을 일찍 잃고 사남매 홀로 키우시느라 엄청 억척스러워진 거래요. 그러다 장사하면서 대박나서 돈은 벌대로 벌었고 이제 쓰시기만 하면 되는데 고생했던 때가 있어서 그런지 자기 돈인데도 함부로 못 쓰신다 하더군요. 나이 들수록 억척스러워지는 시모를 아들, 딸도 몰라주는데 제가 알아준 거였습니다. 그 후로 신우들과 시모에게 정말 많이 예쁨 받았습니다. 그전에도 예쁨 받았지만요. 남들은 제가 사서 고생한다 했지만 저도 어렸을 때 잠깐 시모와 성격이 비슷한 괴팍한 할머니 손에서 자랐거든요. 문득 잊고 있었던 할머니 생각도 나고 좋았어요. 남들은 몰라도 저만 아는 시모의 따뜻함이 있었네요. 남편도 물론 제게 사과했습니다. 본인이 철없게 굴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고맙다 인사도 하더군요. 아마 제가 신우들한테 일러서
된통 혼난 듯 보였어요. 그렇게 저는 남부럽지 않은 결혼 생활하면서 살았네요. 제 결혼 생활의 문제는 아이에게 사춘기가 오면서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저는 아이를 여럿 낳고 싶었는데 임신이 잘 되지 않아서 딸을 좀 외롭게 키웠어요. 저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면서 형제 자매를 못 만들어줘서 늘 미안했죠. 그래서 맞벌이 하면서도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딸은 초등학생 때까지는 그래도 방문을 잠그거나 하지 않았는데 중학생 되고부터 방문을 잠그더라고요. 제 아이에게도 두려웠던 사춘기 시기가 온 거예요. 저는 바짝 긴장을 하고 아이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내버려 두라며 애들은 알아서 크는 거라고 하더군요.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방문 잠근 게 뭐 어때서? 원래 저 나이엔 자기만의 시간이 다 필요하대. 오버한다니? 소진이 내 딸이기도 하지만 당신 딸이기도 하잖아. 우리 셋 마주보고 밥 먹은 지가 도대체 언제야? 요즘 당신 툭하면 늦어서 셋이 대화하는 시간도 없었어. 그렇게 답답하게 하니까 애가 자꾸 동굴로 들어가는 거야. 우리 딸 정도면 정말 편하게 키우는 거야. 내버려 둬. 애들은 원래 뭘 해주려 하지 말고 지 스스로 크는 게 가장 베스트야. 그리고 소진이 저렇게 조용히 혼자 잘 있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없어서 좋잖아. 뭐? 우리 소진이가 언제부터 조용했는데. 원래 깨발랄 하던 애가 저렇게 조용한데 당신은 애아빠라는 사람이 딸 걱정 조금도 안 돼? 저는 남편의 무심한 말이 이어지자 뚜껑이 열리더군요. 일찍 철이 든 거지. 주말에 부모 귀찮게 하는 법 없이 알아서 혼자 잘 놀아서 난 좋기만 하구만. 덕분에 바쁜 맞벌이 엄마 아빠가 각자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하도 속 터지는 소리를 계속 해대길래 저는 남편에게 쏘아붙였어요. 넌 딸내미가 혼자 잘 노는지 안 노는지 어떻게 알아? 들여다는 봤어? 요즘 소진이 부쩍 방에 틀어박혀 있어. 친구들 만나러 놀러 나가지도 않아. 이래도 오바하는 거야? 나가자 해도 나가지도 않고 집에만 있고 싶대. 무슨 일이라도 있을까 난 걱정돼 죽겠는데 당신은 뭐 그렇게 태연해? 참나 거 되게 뭐라 하네. 내가 일부러 무신경한 것도 아니고 바빠서 그런 건데. 알겠어. 내가 가서 한번 물어볼게. 됐지? 잔소리 좀 그만해라. 어휴. 저는 오히려 딸이 부모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해줬으면 했어요. 그런 게 아이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아이가 어느 순간 입을 꾹 다물어서 너무 걱정됐답니다. 맞벌이 부부다 보니 아무래도 딸이 저희에게 말 못할 서운함이 있을지 모르겠다 생각했어요. 표현은 못하지만 내심 딸이 서운했겠다 싶어 더 살뜰히 챙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만약 그런 거라면 딸이 복에 겨워서 배부른 소리 하는 거라며 또 눈치 없이 미운 소리를 하더군요. 자기도 어렸을 때 시모가 바빠서 혼자 컸다면서요. 저는 저 혼자 낳은 딸인 줄 알았네요. 남편이야 뭐 신우들이 함께 자랐으니 당연히 외로움 같은 거 모르고 컸겠죠. 그렇게 부엌에서 남편과 다투고 있는데 제 딸이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왔습니다. 같이 외출하는 것도 힘들었던 딸인데 갑자기 가족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번에 쉬는 날 엄마랑 아빠랑 나도 놀러 가고 싶어. 제주도 여행. 친구들은 부모님이랑 한 번씩 다 가봤대. 우리 반에서 나만 안 가봤어. 들어줄 거지? 들어주면 이번에 내 생일 파티는 안 해줘도 돼요. 딸이 말하는 날은 빨간 날과 대체 공휴일이 섞여 있어 쉬는 날이 꽤 길었어요. 휴가를 하루만 내면 4일 넘게 쉴 수 있었거든요. 저는 흔쾌히 알겠다 했죠. 하지만 남편은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절대 안 돼. 왜 안 돼? 뭐? 당신 뭐 약속이라도 있어? 당신도 다 쉬는 날이잖아. 왜 안 돼? 남편은 듣자마자 그냥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아주 냉정하게 절대 안 된다고 말했어요. 아빠는 싫어. 다른 거 들어줄게. 무슨 갑자기 제주도 타령이야? 너 엄마 아빠 힘들게 일하는데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쓰길 바래? 왜 싫은데? 나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아빠랑 엄마랑 나 이렇게 셋이 제주도 여행 가는 게 내 소원이야. 딸은 짜증을 내고 남편은 거기다 화를 내고 저는 이게 그렇게 심각하게 두 부녀가 싸울 일인가 싶었어요.
둘 다 왜 그래? 딸, 아빠한테 말 예쁘게 해야지? 여보, 당신도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우리 다 같이 가족회의를 해보자, 응? 그런데 남편은 하나뿐인 외동딸 소원이라는데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회의고 뭐고 계속 여행은 그냥 싫다는 겁니다. 회의를 못하러 해. 난 제주도 싫다니까. 가족 여행은 무슨? 아빠, 제주도가 왜 싫은데? 이유가 뭐냐고. 아빤 사실 제주도가 아니라 내가 싫은 거지?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애 교육 좀 똑바로 시켜. 아빠한테 왜 저렇게 버릇없이 구는 거야? 소진아, 아빠가 널 왜 싫어해?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당신도 소리만 지르지 말고 대화를 좀 하려고 시도해봐. 왜 이렇게 애한테 윽박을 질러? 교육은 나 혼자 시켜? 당신도 시켜야 할 거 아냐. 아휴, 이놈의 집구석 난리다. 가장한테 대우하는 것 좀 봐라. 식탁에서 저랑 남편이랑 언성을 높이며 싸우자 딸은 짜증난다고 소리치며 방으로 뛰쳐들어갔습니다. 진짜 짜증나. 난생 처음 보는 딸의 반항에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쯤 되니까 다소 버릇없는 딸의 태도에 화가 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참고 일단 남편과 대화를 먼저 마무리하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은 저를 지나쳐서는 딸아이 방문을 걷어차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너 나와. 아빠가 말하는데 어딜 들어가? 뭐 짜증이나? 내가 더 짜증나 임마. 문 안 열어? 어디 방문 부서질 듯 닫고 들어가? 당신이야말로 애 방문을 왜 걷어차? 애 놀라겠어. 그만 좀 해. 이게 이렇게 화낼 일이냐고. 그러자 딸은 방 안에서 자기 아빠에게 바락바락 대들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싫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빠는 가족 여행을 왜 무조건 싫다고 말해? 이유를 말해봐. 그럼 나 방문 열게. 아니 근데 이게 당장 문 안 열어? 여보, 일단 진정하고 나랑 얘기 먼저 하자. 애가 저렇게 나온다고 당신까지 이럴 일 아니잖아. 당신 그날 스케줄 있어? 안 되는 합당한 이유를 말하면 되는 걸 화부터 내니까 애도 엇나가잖아. 먼저 어른답게 좀 굴 수 없어? 어련히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안 된다 하지 내가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해야 해? 정말 가장 이렇게 개무시당해도 되는 거냐? 나 부장이랑 골프 치러 가 됐냐? 부장한테 이미 약속했는데 어떻게 취소를 하냐고. 남편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악을 쓰더군요. 저는 이상하리만큼 악을 쓰는 남편을 보고 어딘가 낌새가 이상하더라고요. 찜찜한 마음을 숨길 수 없어서 남편에게 말했죠. 아까부터 가장 운운하는데 이 집에서 너만 가장이야? 나도 가장이야. 우리 둘 다 돈 버는데 왜 넌 항상 너만 투덜거려? 난 일도 하고 애도 케어해. 근데 넌 애가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 난리 필 일이야? 그리고 골프 치러 가는 거 한 번쯤 미룰 수 있잖아. 직원이 몇 명인데. 아님 미루지 않더라도 애한테 회사 일이 있다고 좋게 말하던가. 뭐 하는 거야 지금 도대체? 그렇게 한창 미친 듯이 싸우고 있는데요. 시모가 갑자기 집에 들이닥치는 거예요. 난데없이 나타난 시모는 남편의 뺨을 갈겼습니다. 네 이놈! 어머님! 엄마, 갑자기 왜 때려? 남편의 뺨을 갈긴 시모는 호통을 치더니 당장 눈앞에서 썩 비키라 말했습니다. 시모의 포스에 남편은 놀라서 딸 방문 앞에서 비키더라고요. 그러자 시모는 사근사근한 목소리로 제 딸을 불렀습니다. 소진아, 할미 왔어. 문 열어볼래? 그러자 제 딸은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방에서 나왔습니다. 잘 울지 않는 딸인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방에서 우는 소리 한 번 안 내고 혼자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숨죽여 울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아빠 앞에서 울지 않던 딸이 그렇게 할머니 앞에서 폭풍 오열하자 저와 남편은 좀 놀라서 말을 잃었습니다. 너 뭔 일이길래 내 손녀 잡고 있었어? 수화기 너머로 듣는데 내가 심장이 벌렁거려서 죽는 줄 알았다. 애비라는 게 딸한테 문 당장 열라고 협박하면서 소리 지르는 게 정상이냐? 어디 내 귀한 손녀딸한테 그따위로 해? 이 예쁜 공주 혼낼 게 어딨다고? 어머님, 그게요. 서로 대화하다 보니 이 사람도 화가 났고 소진이도 아빠한테 심하게 대들어서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아무것도 못해서 죄송해요. 대답 없는 남편 대신 제가 시모에게 답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도
시모에게 연락한 딸에게 그럼 안 된다고 말했죠. 소진아, 아무리 그래도 이런 상황에 할머니한테 연락하면 어떡해. 엄마, 사실은 됐다. 소진이 혼낼 필요 없다. 어린 게 얼마나 놀랐으면 엄마랑 자기 좀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바로 택시 타고 온 거야. 도대체 무슨 사단이 난 거냐? 애비 네가 말해봐라. 엄마, 제 가정일이니까 신경 끄세요. 저 어린애 아니라고요. 이소진, 너 철없이 이게 무슨 행동이야? 얘 지금 가족 여행 못 간다고 이러는 거예요.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애 앞에서 다 큰 아들한테 손찌검이세요. 소진아, 네 아빠 말이 사실이야? 가족 여행 못 가서 할미 부른 거야? 버스도 잘 안 타는 시모는 딸의 말 한마디에 택시를 타고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불안했죠. 별거 아닌 일에 할머니를 그렇게 호출했다면 아무리 아끼는 손녀딸이라도 엄청 혼을 내실 것 같았거든요. 아빠가 가족여행 가자고 말하니까 절대 싫대. 안 간대.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빠 좀 혼내줘. 그게 다냐? 네가 여행을 가고 싶은데 아빠가 못 가는 게 그렇게 서운했어? 근데 소진아, 네 아빠도 무슨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 소진이가 그런 것 때문에 떼쓰고 그럴 애가 아니잖아. 그럴 나이도 아니고. 이 할미한테 말해봐. 왜 할머니 오라고 했어? 무슨 일이 더 있었지? 다소 철없는 중학생 손녀딸의 말에 시모는 남편 뺨부터 갈긴 게 민망스러운 상황이 연출됐죠. 하지만 곧 딸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저와 시모는 나란히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아빠가 이상한 여자랑 제주도 놀러 가려고 우리랑은 제주도 가기 싫다잖아. 아빠 거의 매일 밤마다 옷방에서 어떤 여자랑 사랑한다고 통화한단 말이야. 저런 사람이 우리 아빠라니. 할머니, 나 토할 것 같아. 저희 딸 방 창문을 열면 옷방이랑 바로 연결되는 베란다가 있습니다. 남편놈이 옷방에서 새벽마다 상간녀랑 통화하는 소리를 딸이 잠결에 들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까지 호출한 거였어요. 딸은 처음에 뭘 잘못 들었나 싶었대요. 아빠는 엄마랑 결혼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남편놈은 점점 더 대범하게 옷방 베란다까지 나와서 상간녀와 애정 섞인 통화를 해댄 겁니다. 그래서 잠기 밝은 제 딸은 눈치채고 녹음까지 해놨더라고요. 제가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못하고 딸을 안아주자 시모는 남편놈 따귀를 다시 사정없이 갈겼습니다. 못난 놈, 고약한 놈, 전하의 쓰레기 같은 놈! 저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는데 시모가 남편을 쥐잡듯이 잡아서 제가 낄 틈은 없었어요. 시모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옷이 다 늘어지도록 쥐고 흔들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왜 그랬냐, 상간녀가 누구냐 이렇게 따지고 때릴 틈도 없더군요. 시모가 저 대신 다 따져줬어요. 남편은 한 번만 봐달라며 빌었지만 시모는 집안 살림 남편에게 다 던지며 남편을 때리고 난리였습니다. 꼭 자기 아들 때리는 게 아니라 바람핀 사위 때리는 친정엄마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놈은 양심도 없는지 제게 좀 살려달라며 어머니 좀 말려보라고 염치 없이 싹싹 빌길래 한마디 해줬습니다. 여보, 나 좀 살려줘, 어? 이러다 일 나겠어. 소진아, 너 빨리 막내 고모한테 전화 좀 해봐. 넌 아빠가 할머니한테 맞아 죽었으면 좋겠어? 야, 너 지금 어머님한테 맞는 것만 아프지? 나랑 소진이한테 미안한 감정도 없지? 소진이 마음에 상처 준 거 죄책감도 없지? 넌 그냥 잠자코 어머님한테 맞아. 겨우 그 정도 맞고 죽겠어? 나도 너 지금 찢어 죽이고 싶어. 근데 내가 왜 말려? 아유, 처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따라와 이놈아. 소진아, 네 아빠는 할미가 홍군형을 내주마. 그러니까 엄마랑 집에서 마음 추스리고 있어라. 그렇게 시모는 손녀딸에게는 더 못난 꼴 못 보이겠다며 남편놈을 시댁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그 후로 저는 딸아이를 진정시키고 무슨 일이 저희 가족에게 생긴 건가 파악했어요. 새하얘진 머릿속인데 시모가 이미 미국 사는 시누이들과 막내 시누에게 전화를 했는지 제게 전화가 엄청 왔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오빠가 바람 폈다면서요. 언니, 하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미국에서 언니들 오면 그 상간녀랑 오빠놈 우리가 작살 내줄게요.
어떡해요. 하필 들켜도 소진이한테 그런 식으로 들키다니. 미안해요. 아가씨가 뭐가 미안해요. 엄마도 언니들도 다 새언니 걱정뿐이에요. 우리는 언니 편이니까 무너지면 안 돼요. 네? 말이라도 고마워요. 소진이 위해서 정신 똑바로 차릴 거예요. 나 오빠랑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 사는 신우들도 막내 신우랑 비슷한 내용으로 통화를 끝마쳤습니다. 전부 남편과 상간녀 가만 안 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결국 시댁 식구들도 남편의 사람들이라 생각하니 엄청 씁쓸하더군요. 이혼하고 나면 저랑 딸아이만 남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모와 신우들은 끝까지 제 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이렇다 할 친정도 없으니까 혼자 외로운 기분 들까봐 신우들이 많이 애써줬던 것 같네요. 그땐 마침 타이밍 좋게도 미국에 사는 조카들 방학이라서 첫째, 둘째 신우가 한국 잠시 들어오기로 한 때였어요. 제 생각보다 더 이를 갈고 한국에 들어왔더군요. 남편 놈은 그날 시댁에서 얻어터지다가 상간녀 누구냐고 번호 달라고 시모가 추궁하자 기회를 엿보고 도망갔다 합니다. 그 뒤로는 저도 연락이 안 되더군요. 아마 상간녀랑 있을 듯 했어요. 마침내 신우 3명이 모두 한국에 모이자 막내 신우이는 비장한 얼굴로 말했어요. 새언니, 내가 사람 써서 상간녀랑 오빠 있는 곳 미리 알아놨어요. 마음 단단히 먹어요, 우리. 네. 옳게. 왜 이렇게 기가 죽어있어? 잘못은 그것들이 했잖아. 우리 옆에 딱 있을 테니까 기죽지 마. 감사해요. 모처럼 한국 왔는데 이런 일로 뵙게 돼서. 울지 마. 아직 갈 길 멀어. 그놈 혼내고 상간녀 혼내고 위자료까지 다 받고 그때 울어. 네? 옳게. 내 동생이랑 이혼해야지. 한 번 바람핀 놈이 2번 못 피라는 법도 없고. 그놈 행실 들어보니까 아주 못 쓰겠더라. 그래도 우리가 사람은 만들어 놓은 줄 알았는데 인간이 덜 됐어. 엄마도 이혼한다 하면 전적으로 옳게 편에 서서 도와주신대. 시모는 쓰러질까봐 저와 신우들만 상간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배를 눌렀고 신우들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뭐 음식이라도 배달시켰는지 누군지 확인도 안 하고 문 앞에 두고 가달라고 외치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매일 모래알 삼키는 기분이 들어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남편 놈은 이렇게 상간녀 집에서 잘 먹고 잘 싸고 하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그러자 순간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신우와 제가 잠자코 있으니 남편은 무방비 상태로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아주 세게 따귀로 인사를 해줬어요. 남편은 깜짝 놀라서 문을 닫으려고 저를 엄청 밀어내더라고요. 가라고. 여기까지 어떻게 알고 온 거야? 하지만 아무리 그가 남자라도 뒤에 새 신우들과 함께 문고리를 잡아당겼던 터라 문은 쉽게 닫히지 않았죠. 너 이 자식 하는 짓 정말 웃긴다. 문 곱게 열어. 누나들, 한국 언제 온 거야? 막내 네가 말했지. 이 집이 어디라고 다 같이 찾아와 쪽팔리게. 쪽팔린 거 아는 놈이 바람을 쳐펴? 오빠, 내가 흥신소에 돈 좀 썼어. 어떻게 새언니랑 소진이 두고 이런 짓을 해? 짐승 같아. 남편은 막내 신우이가 벌인 일이라는 걸 알고는 눈이 뒤집혀서 욕짓거리를 했어요. 그러자 첫째, 둘째 신우이가 알아듣지는 못해도 엄청난 영어 욕을 하면서 남편의 머리통을 힘껏 내리쳤어요. 아파. 그만 때려. 우리 집에서 진짜 이런 놈이 나왔다고? 수치스럽다. 비켜. 네 인 어딨냐? 상간녀 나오라 해. 상간녀 집에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자 꼭지가 도는 느낌이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신우들도 많이 화가 나 보였죠. 심지어 상간녀는 씻고 있는 건지 이 소란에도 나와보지 않더군요. 신우들은 상간녀 집 거실에서 남편의 무릎을 꿇렸어요. 누나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거 신고당해. 우리 자기 나오기 전에 빨리 나가. 우리 자기? 오 마이 갓. 진짜 내 귀 썩어 들어갈 것 같아. 상간녀가 욕실에서 나올 때까지 거실에서 기다리는데 저는 상간녀 침실에 눈길이 가더군요. 저곳에서 저희 남편과 상간녀가 뒹굴었을 생각에 너무 화가 나고 억울했어요. 상간녀 침실에서 남편의 흔적을 찾던 저는
겨우 눈물을 참고 있는데 깜짝 놀란 상간녀가 안방에 딸린 욕실에서 나오더라고요. 뭐예요, 당신? 뭐긴 뭐야. 나 네가 좋다고 만나는 유부남 마누라다. 아이씨, 바람핀 거 알았으면 곱게 이혼이나 해줄 것이지. 뭘 여기까지 찾아와요. 우리 오빠는 어딨어요? 자존심도 없어요? 나 씻고 나온 거 안 보이나 봐. 어떡하지? 이제 오빠랑 좋은 시간 보내야 하는데. 이만 가줄래요? 거긴 어떻게 들어왔대? 내 남편이 문 열어줘서 들어왔지. 뭘 내 남편이래. 두 눈으로 보고도 포기가 안 되나 봐요? 남편이 뒤에서 몰래 바람 폈는데 다 감수하고 살 만큼 괜찮은가 봐요. 그럼 이혼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요. 난 그런 당신 남편 뒤흔들어 볼 테니까요. 저를 비웃으면서 밀치는 상간녀에게 유부남인데 어디가 좋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상간녀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며 큰 소리를 치지 뭡니까? 사랑해. 나 당신 남편 사랑해. 우리 둘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그냥 빠지라고. 유부남을 못하러 만나. 왜 남의 가정을 깨트려? 너 때문에 내 딸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사랑인 것 같지? 웃기지 마. 네 능력이 남의 남자밖에 못 구해내니까 유부남 아저씨 만나는 거지? 그러자 상간녀는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며 제 뺨을 쳤습니다. 누가 뺨을 쳐야 할 상황인지 누가 조강지처인지 웃긴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미 막내 신우는 그 상황을 거실에서 다 찍고 있었어요. 상간녀가 저를 비웃으면서 거실에 나갔다가 아주 깜짝 놀라더군요. 남편은 얻어 터진 채로 무릎 꿇고 있고 건장한 여자 셋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으니 상간녀는 그 자리에 바로 주저앉았습니다. 저희 신우들 덩치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오죽하면 건강한 남자인 제 남편도 못 당해낼 정도였으니까요. 누구세요? 오호라, 어디 감히 바람은 지가 피고 피해자인 내 올케 뺨을 올려붙여?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상간녀는 신우들이 소파에서 일어나자 가까이 오지 말라며 기겁하더군요. 뭐야? 오빠, 이 사람들 뭐야? 오지 마요. 왜 다가오는데? 허겁지겁 바닥을 기면서 도망가는 상간녀의 앞에서 신우들이 연신 비웃는데 제 속에 있던 천불이 조금은 가라앉은 듯 했습니다. 겁먹은 꼴 좀 봐라. 그렇게 무서워할 거면 가정 있는 남자 꼬드겨내면 안 됐지. 우리가 누구냐고? 네가 꼬드겨낸 유부남 누나들이다 이거사. 우리 엄마는 더해. 왜? 여기 새로 시집이라도 오고 싶어? 진짜 뭐예요? 이거 집단 폭행이거든요? 야, 우린 아직 손도 안 댔어. 망상증 있니? 이 정신 나간 거사. 오히려 네가 우리 새언니한테 손댔지? 다 찍었어 내가. 이런 교양 없는 게 감히 누구 뺨을 올려붙여? 올케 뺨 누가 갚아줄 거야? 난 경찰서 가기 싫어. 누가 대신 저것 참교육시켜줄래? 아, 언니들아. 막둥이도 경찰서는 못 가겠어요. 그렇게 장난스럽게 대화를 나누던 신우들은 동시에 남편 놈을 빤히 쳐다보더군요. 그럼 당연히 너뿐이겠지? 야, 조강지처 뺨 날린 상간녀 뺨, 너 2배로 갚아. 아님 너는 엄마 재산도 없다. 아니, 너는 엄마 재산 받지도 못할 뿐더러 엄마가 줬던 것도 다 빼앗을 거야. 동생아, 알거지 되는 거 한순간이다. 누나, 그게 무슨 소리야? 큰 신우의 말에 남편은 크게 당황한 듯 보였고 상간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자기가 그깟 푼돈 때문에 내 뺨 날릴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우리 자기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들이 아직 모르니까 하는 말이겠죠. 그치 자기야, 당신 누나들 정말 골 때려. 그러지 말고 그냥 어리고 예쁜 저한테 기회를 주는 건 어때요? 저 아줌마보다 내가 훨씬 나은 올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오만하게 저를 비웃는 상간녀에게 남편은 뺨을 2번이나 아주 세게 올려붙였어요. 자기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감히 네가 내 뺨을 때려? 이 여자들 앞에서 내 뺨을? 자존심 상해. 남편 놈은 처음과 달리 꽤나 숙연해져서 덤덤하게 말을 하더군요. 푼돈 아니야. 우리 엄마 알부자야. 그러게 왜 죄 없는 내 마누라 뺨을 때려. 죄는 너랑 내가 지어놓고. 뭐? 이런 미친.
나랑 좋다고 바람 필 땐 언제고. 몰라. 이 자식아, 어떻게 이렇게 바로 배신해? 상간녀는 돌변한 남편의 태도에 엉엉 울면서 본인 신세 타령하고 남편 놈은 저와 신우들한테 딱 한 번만 봐달라면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신우이들은 남편 놈에게 저에게나 제대로 사과하고 싹싹 빌라고 했죠. 그러자 남편 놈은 눈물 콧물 질질 흘리며 제 바지가랑이 잡고 말하더군요. 진짜 혼자 알거지로 쫓겨날까봐 겁은 났나 봐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졌어. 정말 딱 한 번 실수한 거야. 저런 싸구려 같은 애랑 내가 뭐 평생 갈 생각했겠어? 여기 온 것도 갈 곳 없어서 온 거였어. 한 번만 나 용서해주면 안 돼? 어? 우리 소진이한테도 내가 사과 제대로 할게. 나도 소진이도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이제 소진이한테 아빠는 없어. 당신은 이미 한 번 내 딸을 버리고 여자를 택했잖아? 내 딸이 당신 바람피는 걸 몰랐으면 당신은 평생 그 더러운 속내로 한 가장인 척 뻔뻔하게 살아갈 거였잖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거 당신도 알지? 자기보다 상간녀가 더 좋다는 아빠를 어느 딸이 좋다고 하겠어? 여보. 그렇게 남편 놈은 연행당하듯 시댁에 끌려갔습니다. 상간녀는 혼자 바닥치면서 계속 울었고요. 그날 그렇게 냉정하게 남편 놈을 내치고 집으로 돌아와 펑펑 울었습니다. 다 끝내고 나니 눈물은 나더군요. 그 후로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이혼 소송, 상간녀 소송뿐만 아니라 상간녀가 제 뺨 날린 것도 폭행죄로 신고했습니다. 상간녀가 제발 고소 좀 취하해달라고 제게 찾아와서 비는데 저는 말했어요. 고소 취하? 얘야, 넌 고소당한 게 그렇게나 무서워? 근데 그 정도는 벌도 아니야. 나 하루에도 수십 번 너 찢어 죽이고 싶은 거 참으면서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내 심기 건드리지 마. 아님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제가 그렇게 경고하니 상간녀는 더 이상 제게 연락 오거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랑 폭행 합의금 두둑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긴 소송 끝에 남편 놈에게는 양육비를 매달 받게 되었고 친권은 제가 가지게 됐죠. 위자료도 당연히 따로 받았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제 딸이 그래도 아빠를 용서하기를 원하면 남편과 이혼은 했지만서라도 그에게 딸의 얼굴은 가끔 보여줄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딸이 아빠를 완전히 거부하더군요. 사실 딸은 제주도 여행 가자고 말했던 게 아빠한테 돌아올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참 누구 딸인지 이렇게 야무지고 똑부러지게 클 줄이야. 그리고 이후 시모는 그 누구보다 과감한 결정을 내렸죠. 상속은 물론이고 더 이상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을 것이며 남편을 말 그대로 빈손으로 탈탈 털어 내쫓아 버렸거든요. 애초에 제가 이혼 소송을 힘들게 하지 않았던 것도 시모가 구해준 능력 있는 변호사님 덕분이었는데요. 끝까지 시모와 신우들은 저와 제 딸 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빈털터리 수준이라 신우들에게 원룸만 구하게 도와달라고 엄청 빌었답니다. 하지만 미국 신우들은 어림도 없다며 도와주는 건 조카뿐이라고 선을 그었대요. 그 뒤로 남편 놈은 술독에 빠져 살았고 그런 남편 놈에게 막내 신우가 이렇게 말했다네요. 오빠, 진짜 못났다. 정신 좀 차려. 어떻게 매일 술이야? 나중에 소진이 좀 더 크면 다시 진심으로 용서 구할 생각은 하나도 없는 거야? 소진이가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중요하지 않아. 딸이 받아주든 아니든 오빠는 정말 큰 죄를 저질렀으니까. 다시 사과를 제대로 해야 한단 말이야. 가정을 아주 산산조각 냈잖아. 작은 신우는 제 딸이 컸을 때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음 남편에게 똑바로 살라고 일침을 가했다네요. 결국 막내 신우에게 도움을 받아 원룸에서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는 착실히 다니고 있다 합니다. 최근에는 딸 얼굴 보고 싶다면서 남편이 한 번만 보여달라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저희 딸은 남편과의 식사 자리에서 주문한 식사도 안 먹고 저보고 집에 가자더군요. 얼굴 보니 밥 못 먹겠다면서 냉정하게 말하면서요. 남편 놈 그제서야 낯짝에 후회라는 게 보이더군요. 저는 남편과 같이 살던 집도 팔고 시모가 집 하나 해줘서
딸이랑 현재 잘 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과 이혼은 했지만 여전히 시무랑 신우들과는 잘 지내고 있어요. 시무와 신우들은 이제 제 가족이자 저희 딸의 가족들입니다. 비록 남편 놈은 그 수준이지만 세상 천지 가족 없는 고아인 저에게 둘도 없는 가족이 되어준 시댁 식구들에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같은 핏줄이라고 남편 놈 편을 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때론 피가 섞이지 않아도 피보다 더 진한 것들이 있나 봅니다. 남편 놈에게 배신당하고 믿을 사람 없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또 남편의 누나 동생들 그리고 남편의 엄마에게 위로를 받으며 저는 또 살아가네요. 현재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좀 더 나은 직장을 찾아 재취업도 했네요. 딸이 엇나가지 않게 잘 키워보겠습니다.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많은 힘이 될 것 같네요. 여러분,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